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새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애들이 알면 어쩌지? 이 나이에 연애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? 이혼한 거 굳이 알릴 필요 없잖아.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딱 멈춰버리잖아요. 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. 뭔가가 꼭 잡고 있는 것처럼요. 그게 대체 뭘까요?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어려운 말 없이 우리 삶 이야기로 솔직하게 해요. 이 눈치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? 우리 세대 50대, 60대 그 이상 분들이 어릴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?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? 집안 망신이다. 그런 소리 밖에서 하지 마라. 이게 다 훈육이었어요. 나쁜 마음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. 그 시대는 마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평판이 진짜 중요했던 시절이었거든요. 마을에서 소문나면 혼삿길 막히고 직장에서 찍히면 밧줄 끊기고 친척 모임에서 따돌림 받으면 진짜 고립됐던 시절. 그러니까 눈치 보는 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.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. 문제는 뭐냐면요. 그 시절은 다 지나갔는데 그때 몸에 밴 습관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.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몸이 먼저 긴장하고 행동하려고 하면 뭔가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지금 느끼시는 그 눈치, 그 두려움, 그건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니에요. 평생 그렇게 살아오도록 몸이 익숙해진 거예요. 체면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는가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. 그럼 이 눈치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볼게요.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. 들으시다가 아, 나 이거다 싶은 게 있으실 거예요. 첫 번째는 이 나이에 라는 말이에요. 이 나이에 연애가 말이 되나? 이 나이에 새 출발이라니. 이 말 스스로한테 자주 하시나요?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남이 뭐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깎아내리는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내가 먼저 낮추면 나중에 남한테 비판받아도 덜 아프거든요. 일종의 자기 보호예요. 근데 이게 반복되면 무서운 일이 생겨요. 진짜로 나는 이 나이에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믿어버리게 되거든요. 두 번째는 자녀 눈치를 혼자 키우는 거예요.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. 애들 때문에 못해요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. 자녀한테 실제로 물어보셨어요? 대부분은 물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. 물어보기도 전에 자녀가 싫어할 거라고 혼자 결론 내린 거예요. 확인도 안 했는데 이미 반대를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. 물론 자녀가 실제로 반대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녀의 의견은 참고이지 부모 인생의 허락이 아니에요. 세 번째는 소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. 동네에 알려지면 어쩌나? 친척들이 수군거리면 어쩌나? 이 두려움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거든요.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.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남들이 나한테 훨씬 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. 내가 이혼했다는 사실, 새 사람 만난다는 사실, 나는 온 세상이 다 알 것 같지만 사람들은 사실 자기 삶에 바빠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오래 집중하지 않아요. 그러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? 자,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.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 행동이 바뀌는 건 달라요.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것들만 얘기할게요.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. 눈치가 올라올 때마다 딱 이것만 물어보세요. 이 결정으로 가장 오래 살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지? 자녀요? 아니요. 친척이요? 아니요. 바로 나예요. 이 질문 하나가 단순해 보여도 반복하다 보면 판단의 기준이 타인에서 나로 조금씩 옮겨와요. 두 번째는 두려운 상상을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. 재혼한다고 하면 친척들이 뭐라고 할까? 이런 생각이 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 보세요. 뭐라고 한다? 한두 달 수군거린다. 그래서 결국 자기의 삶을 살러 간다. 그렇지.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산다. 두려움은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을 때 가장 크게 느껴져요. 끝까지 따라가 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세 번째는 내 편 한 명만 찾기예요. 모두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. 지쳐요. 딱 한 명.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달라요. 친구든 상담사든 온라인 커뮤니티든 상관없.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외로움과 두려움이 훨씬 가벼워지거든요. 네 번째는 참는 순간. 하루 한 줄을 적기에 오늘 하루 눈치 때문에 망설인 순간을 딱 한 줄만 적어보세요. 재혼 얘기 꺼내려다 자식 생각에 참았다.
소개팅 나가고 싶었는데 민망해서 거절했다. 적는 것만으로 뭐가 달라지느냐고요? 적으면 내가 얼마나 자주, 얼마나 많이 참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. 보여야 바꿀 수 있어요. 보이지 않으면 바꾸려는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. 오늘 딱 한 가지만 가져가신다면 이거예요. 눈치를 보는 건 여러분의 약점이 아니에요. 그건 살아남기 위해 온몸으로 익힌 습관이에요. 근데 이제 그 습관이 여러분의 행복을 막고 있어요. 우리 세대가 눈치를 보는 건 나쁜 사람이어서도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에요. 그렇게 살아오도록 평생 익숙해진 거예요. 근데 습관은 바꿀 수 있어요.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게 우리가 가진 가장 놀라운 능력이에요. 오늘 드린 4가지 중에 딱 하나만 이번 주에 해보세요. 전부 다 안 하셔도 돼요. 하나면 충분해요.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자녀 눈치에 어디까지가 배려이고 어디서부터가 내 포기인지 그 경계선을 한번 같이 그어볼게요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남은 인생 남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것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.